네, 그러면 우리 원샘플 t-테스트를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샘플 t-테스트.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태까지 쭉 봤으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이트의 무게가 320g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귀무가설, 우리 가설 검정을 해야 되니까 귀무가설, 영구가설을 우리가 놔야 되겠죠? 자,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귀무가설입니다. 파인트의 무게는 320g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귀무가설은 H0로 표시합니다. 하이퍼티시즈 0. 영구가설은 H1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뮤는,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이 320g입니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귀무가설은요. 영구가설은 320g이 아닙니다. 라고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무게가 320g보다 크다, 작다, 요렇게 만약에 표현이 바뀌면 요게 바뀌겠죠. 그죠? 귀무가설은 320g보다 크다, 영구가설은 320g보다 작다 해서 좌측 우측 검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좌측 우측 검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제일 쉬운 게 우리가 가운데 검정, 그래서 양측 검정이 가장 많이 쓰니까요. 양측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320g이 맞다. 즉 모집단은 320g이 맞다. 무슨 말이에요? 모집단이 320g이 맞다라는 건 뭐냐면 B 아이스크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무게가 320g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해봅시다. 그럼 다 조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한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표본을 뽑아서 검증한다 그랬죠? 자, 표본을 100개를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100개를 사가지고 와서 무게를 다 재봤어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 무게는 295.44g 정도가 나왔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20.04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의 표준 편차 오차 범위를 구하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에 표본의 개수만큼 나눈 부분이 우리가 표준 오차라 그랬죠. 요걸 넣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1.96 곱하기를 할 때 1.96은 우리가 empirical rule, 우리가 경험적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단의 모수가 2발자국 이내에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쓰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아니고요. 그죠? 샘플일 때는 루트 n으로 나눈 표준 오차를 쓰는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임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치는 우리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320g이 돼야 되죠. 평균 우리가 가운데 값이 320g이 돼야 되니까 320g인데 좌우의 오차 허용 범위를 어떻게 둘 거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1.984 그죠? 왜 1.96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이전 시간을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왜 1.983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표본의 T검정에서 자유도 T분포이기 때문에 T값이기 때문에 T분포를 써야 돼서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됐기 때문에 1.984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100개이기 때문에 120개, 200개 넘어가면 1.96하고 거의 근사치가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SPSS가 이제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일일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려줘요. SPSS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분석을 계속 할 거면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은 조금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번 학기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이렇게 나왔네요. 요걸 나눠준 거니까 요게 요 값입니다. 요게 요 값에다가 1.984를 더해주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3.9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즉 316에서 323 정도 사이가 나올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이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검정 통계량입니다. 검정 통계량이라는 게 뭐냐면 255라는 g이라는 평번의 평균은 320g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라고 계산한 겁니다. T calculation, T 값을 계산한 겁니다. T 값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해 준 겁니다. 요거는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요게 한 걸음 떨어져 있어요? 두 걸음 떨어져 있어요? 세 걸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렇게 재봤더니 어떻게 떨어져 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2.25만큼 떨어져 있네요. 우리가 아까 전에 1.984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마이너스 12걸음 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미 이걸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이미 이거는 320g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 값이 요 안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H0인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귀무가설이 뭐였죠? 우리가 320g이다 라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도 제로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보면 우리가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데 우리가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 영구가설로 세팅해 놓고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뭐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두 개를 세워놨죠. 그래서 320g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요. 아닙니다. 320g이 아닙니다. 라는 가설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그때 임계치가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임계치가 요 기준인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계치를 이용해서 보면 임계치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95% 확률로 320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오차 차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범위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구가설을 채택합니다. 따라서 320g을 팔지 않고요. 훨씬 더 왼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그람수가 적네요. 따라서 시정 조치해 주세요. 즉 그람수를 320g 이상 팔도록 앞으로 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경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원이라면 경고를 내리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작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죠. 이런 통계 분석이 없으면 소비자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확률이라는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둘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걸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SPS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해볼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SPSS를 이용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다음 학기에 가서는 R을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울 R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0g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우리 봤던 그 임계치입니다. 임계치가 이렇게 95% 임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한 X값이 이 정도 나온다. 이만큼 떨어져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그래프도 우리가 해볼 텐데
여기서는 해보지가 않고요. 우리가 다음 학기 때 R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런 것까지 한번 다 해볼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R 프로그램보다 SPSS라는 실습 패키지를 이용해서 할 테니까 그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을 불러 갖고 오면은요, 파일을 우리가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는 실습 화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보면 안 되고요. 데이터는 원격 데스크탑, 학교에 있는 원격 데스크탑에 깔려 놓고, 그죠? SPSS가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안 깔려 있으니까요. 안 되고요. 우리 원격 데스크탑 접속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동영상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제가 올려드린 거를 그 원격 데스크탑에 깔아 놓으시고 그 데이터, 원격 데스크탑에서 이 데이터를 실행하셔야 SPSS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되고요. 자, 그러면 변수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모수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비모수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분석, 기술 통계, 그 다음에 탐색 들어가시고요. 자, 무게를 종속 목록에다가 이렇게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들어가시고요. 기술 통계에서 우리 이상치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혹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이상치에 따라서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상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표를 클릭해 줄게요. 도표 클릭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뭐 줄기입 그래프 이런 거는 안 봐도 되니까 안 보고요.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라는 걸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테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술 통계 분석 보시면 평균 뭐 오류 해서 외도 첨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외도 첨도 다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가 뒤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요겁니다. 정규성 검정. 이거를 이동할 때는 여기 왼쪽에 보면 메뉴도 있으니까 이걸 눌러보셔도 됩니다. 결과치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피로 윌크스 테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의 정규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토라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모수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설 검정에서 설명드렸죠. 모수 통계,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도표나 이 도표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박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번 데이터가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아니고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돌려줘도 되고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사피로 테스트에 보시면 이게 정규성 검증입니다. 이 정규성 검증에서 이 p-value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value는 정규성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이 뭘까요? 귀무가설은 우리가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정을 한다 그랬죠. 가정은 뭐가 맞다, 뭐뭐이다, 뭐 같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피로 테스트는 이 귀무가설이 정규성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이게 정규성 검증에서 보면
2.0.240이니까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죠. 그죠? 유의수준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라 그랬죠? 따라서 귀무가설이 0.05보다 크니까 정규성이 맞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룬다라는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성이 검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샘플 t-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1표본 t-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표본 t-검정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아웃풋 창에서 분석을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원 데이터 파일 있죠? 데이터 파일 창으로 들어오셔서 분석을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분석 들어가서 평균 비교 있습니다. 자, 평균 비교에서 1표본 t-검정 이렇게 써 있죠? 1표본 t-검정으로 들어가시고요. 무게를 오른쪽 검정 변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다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검정값입니다. 검정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검정값을 우리 테스트 값이 320이니까 320g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부스트 트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 궁금하시면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뢰 구간은 95%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죠? 네,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리 t-검정에서 자, n 샘플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295.44g 나와 있고요.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이 표준 편차를 루트 n의 개수만큼 나눈 표준 오차. 요게 우리가 이제 오차 범위가 되겠죠. 그죠? 요게 두 발자국 이내 1.96. t 분포니까 1.98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검정 결과값입니다. 자, 결과값들을 보면 여기 t 값이 나와 있죠. t 값은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지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발자국 떨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의 수준이 p-밸류입니다. p-밸류 값은 0.000. 유의 수준이 뭐라 그랬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여기 보면 제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틀렸답니다. 귀무가설은 당연히 320g이 맞다라는 게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죠. 그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제로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네요. 귀무가설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가정한 320g이 맞다라는 귀무가설은 우리가 틀렸으니까 반대로 320g이 아니다라는 영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평균값이 나와 있고요. 이 95% 신뢰 구간의 상한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이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준 겁니다. 예, 넣어주면은 요거는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신뢰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0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통 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게 나오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앞으로는 요 유의 수준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뭐라고요?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따라서 귀무가설이 틀렸다. 그래서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발표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보고서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보고서입니다. 그냥 우리 SPSS에서 나와 있는 표를 그냥 갖다가 붙이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말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K대학 앞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의 무게니까 표본 무게겠죠. 는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발표한 파인트의 무게,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무게보다 중요한 거는 통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라는 말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구한 확률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그죠? 왜 적었습니까? p-밸류 값이 0.000이니까 320g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유의하게 적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p-밸류가 0.05보다 크면 320g보다 320g이 맞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자국 t값, p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표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라고 적어주시고 m은 평균이고요. SD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적어주시고 t값, p값 요 표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한 그 SPSS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거나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아이스크림 용량은 320g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테스트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좌측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왼쪽보다 작은지 큰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귀무가설은 320g보다 많다가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구가설은 320g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95%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이렇게 양쪽 기준으로 해서 2.5%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자, 되셨죠? 양쪽으로 기준이 2.5%, 이쪽 2%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320g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표준치가 이쪽에서 이만큼 정도 0.25에서 이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왼쪽 기준이요. 이쪽은 우리가 상관이 없죠.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왼쪽 사이드로 가면 5%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여기서 0.5로 늘어난 겁니다. t값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SPSS 값이 요건데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SPSS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SPS에서 나온 결과값에 유의 수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0.025 즉 2.5%를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준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기 2분의 1로 해줘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5%일 때는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2분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나누기 2를 해줘도 이미 이 결과값이 0.00000000이기 때문에 0.05보다 훨씬 더 작죠. 그래서 좌측으로 우리가 검증을 했어도 훨씬 더 320g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양쪽 사이드 검증을 보통 나오는데 SPS에서 결과치는 양쪽 검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혹시 좌측 검정, 우측 검정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검증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이 나누기 p-밸류, 여기 보면 p-밸류 있죠? p-밸류를 나누기 2로 해주면 그 결과값이 5%가 되는 겁니다. 5%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0.05보다 크다 작다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정규성 검토에서
우리가 사피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 24%, 0.05인 5%보다 커서 정규 분포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t-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샘플 t-테스트를 돌렸는데요. 만약에 이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에, 0.05보다 떨어질 경우에, 이 값이 또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모스 통계, 그래서 윌콕스 사인디드 랭크 테스트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 비모스 통계 분석으로 어떻게 돌리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 즉 원샘플 t-테스트를 돌려도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을 돌려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못할 경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비모스 통계 분석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모스 통계 분석으로 돌리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수 통계 분석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수 통계 분석을 돌리는 게 맞는데 혹시 비모스 통계 분석일 경우를 가정을 하고 한번 비모스 통계 분석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모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분석에서요, 비모수 검정이 있습니다. 비모수 검정, 그 다음에 1표본,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거시 대화 상자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1표본 검정에서는 그 사인드 테스트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표본으로 한번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표본 들어가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로 들어가시면 필드에 무게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으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여러 가지 설정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정 선택에서 검정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네 번째 쪽에 보면 평균과 가설값 비교해서 윌콕슨 사인드 순위 검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설 중앙값을 320g이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320g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하고 사용자 결축값은 우리 95% 5%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볼게요. 실행.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가설 검정 요약에서 귀무가설 검정 유의수준 걸정값 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그죠?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값이 320g이 맞습니다가 귀무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으로 했는데 유의수준이 0.0000이기 때문에 결정은 귀무가설을 거부합니다. 리젝트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세한 거를 보려고 그러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결과 창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표시하는 가설 요약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 데이터 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랭크 순위로 변경해서 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설 검정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록색이 가설 검정 값이고요. 그 다음에 관측 값은 중앙값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사이 값이 벌어졌는데 이게 통계치로 보면 Z값입니다. 이게 Z값 표준화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8만큼 떨어져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모수 통계로 볼 때는 마이너스 12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사인드, 그래서 순위로 변경한 비모수로 돌려봤더니 마이너스 8만큼 떨어져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결정 유의 수준 값은 0.0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위 검정, 그 다음에 필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다른 비모수 통계 분석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뵐 수 있으면 비모스 통계 분석은 보여는 드렸지만은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비모스 통계보다는 모스 통계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n이 우리가 30개 이상, 최소 30개 이상 되면 모스 통계가 되고요. 그래서 사피로 테스트에서 당연히 0.05보다 크게 나올 거고요. n이 100개 이상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